입니다. 이번도 4일 남았는데 역시 이제는 출제 예상된 것들 위주로 설령 봤던 게 있더라도 다시 보는 반복해야겠죠. 자, 사례요. 이행지체에 대한 법정,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 해제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 해제, 제3자 보호. 이거는 뭐 나오든 말든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기본 사례죠.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 를 을에게 10억 원 매도하는 계약 체결했죠. 계약금 중도금 지급받은 상태. 때 갑은요, 을의 요청에 따라서 잔금 지급 기일 이전에 X건물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주고 잔금조로 수표 받은 상태입니다. 사안에서 을로부터 잔금조로 받은 수표가 부도난 경우네요. 을에 대한 법정 해제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거고, 2번은요, 자, 이 경우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기 전에 을이 제3자 병에게 매도한 후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갑은 병에게 등기말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죠. 그러면은 1번이요. 일단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해제 요건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잔금조를 받은 수표가 부도난 경우죠. 이거를 이행지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해제권 요건이 문제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발생. 자, 일반적인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발생 요건이요. 첫째,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가 있어야 되고요. 상당한 기간 내에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채무자가 기간 내 이행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가 있어야 되죠.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쌍무계약에서 여러분 동시이행 합병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해야 상대방 이행 지체에 빠뜨릴 수 있죠. 그래서 해제권 발생 요건으로서의 이행 지체는요, 계속성을 요하진 않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한 번 이행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이후에 다시 이행 제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는요,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기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2번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 최고해야 되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자,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채무자는요.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최고를 요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요. 이런 경우는 있죠.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최고. 가령 정지조건부, 계약 해지 의사 표시 같은 경우 또 유효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행 제공을 하여 상대방 이행 지체에 빠진 경우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요, 해제 의사 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계약 해지됩니다. 이행 의사가 없는 경우, 최고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것에 따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기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 채무자가 기간 내 이행이 없어야 되고요. 기간 내 이행이 없어야 되죠. 해지권 발생 시기요. 채무 이행 없이 최고기간이 경과한 때 발생함이 원칙이죠. 최고기간 경과한 때 발생함이 원칙이죠. 근데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또는 최고 기간 중에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를 한 때 해제권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해제권 소멸이에요. 해제권이 발생한 후라도요, 해제 의사 표시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손해배상금과 함께 채무를 이행하면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문제 해결이요.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기간에 이행이 없다, 법정 해제 요건 갖추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 병의 보호죠. 사안에서 갑이 적법하게 해제를 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병이죠. 제3자 병을 상대로
등기맛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죠. 네. 그럼 이게 뭡니까? 해제의 소급표와 제3자 보호의 문제죠. 그렇죠? 해제의 소급표와 제3자 보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해제의 소급표 문제. 일단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되죠. 그래서 계약에 의한 채권 채무는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자, 계약의 이행으로 물권 변동이 있다. 그때 판례는 유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 복귀합니다. 판례는 유인성을 취합니다. 계약상의 채권 양도한 경우, 자, 계약상의 채권 양도한 자는요, 민법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요, 계약 해제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죠.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제3자 보호의 문제죠. 자, 일단 제3자 보호. 지금 548조 1항 단서는요. 제3자 보호를 특별 규정에 해당하죠. 그래서 계약 해제 효력은 자,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때 제3자의 범위, 자, 해제 전과 해제 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해제 전에는요. 자, 제3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가 있기 전에 그 계약에서 생긴 그 법률 효과를 기초로 급부된 물건, 권리 자체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죠. 계약 해제가 있기 전에 그 계약에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급부된 물건, 권리 자체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요. 등기나 인도 등의 공시 방법이나 계약 당사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가령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춘 자,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자나 그다음에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 갖춘 자도 제3자에 포함되죠.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되면요, 그 임차인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해제 후요, 계약 해제가 있은 후, 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자는 저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자,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 도요 해제 후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됩니다. 다시 계약 해제가 있은 후에, 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죠?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 해제 후 보호받는 제3자 포함됩니다. 포함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요. 자, 사안에서 제3자 병은요. 제3자 병은 자, 갑이 자, 해제를 하기 전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갑은 병의 해제를 이유로 한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겠죠. 해제하기 전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한 자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해제를 이유로 한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제, 그 다음에 해제와 소급표, 제3자 보호 문제, 그 다음에 이행지체, 일반적인 해제권 발생, 요건, 그죠? 자, 보시면 됩니다. 됐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것도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죠? 일단 문제 2번. 자, 문제 5번이요. 2013년 5월 19일. 갑은 자신의 X건물에 대한 소유권 6월 29일 이전하기 을에게 약정하고요. 건물의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누가? 을이. 낙약자죠. 자, 을이 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죠. 문제 2번은 자, 병과 을의 법률관계. 제3자와 낙약자의 법률관계 논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권리를 쓰고요. 그죠? 보상관계 유효되고 제3자에 대한 수익 약정이 있어야 되고 제3자의 지위는 자, 급부 청구권 취득하고 권리가 확정되고 제3자가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자,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특약이나 거래 관행 등
그 목적에 의해서 자 수기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의 성립과 함께 제3자의 권리가 귀속된 후, 그죠? 그 후에는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3자, 그 수익자의 이를 뭐 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죠. 물론 자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는 특약을 미리 유보했다. 그럼 제3자 동의한 경우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다음 낙약자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물론 낙약자의 규칙 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해제는 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는 없죠. 다음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요. 낙약자의 수익자, 낙약자의 권리, 항변권, 제3자에 대한 최고권 등. 자, 문제 해결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고 싶은 거는 문제 2번이에요. 자, 문제 2번. 갑이 을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음에도 을이 자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갑과 병은 을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2번 문제거든요. 그렇죠? 2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자, 낙약자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요약자 갑과 제3자 병은 자, 낙약자 을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권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면 되겠죠. 우선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권리입니다. 요약자나 낙약자 다 계약 당사자죠. 따라서 낙약자에 대한 이행 청구권. 자, 요약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낙약자에게 제3자에 대한 자 채무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이행해라 병에게. 이는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했는지 여부가 무관하게 인정이 되는 거고요.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 제3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취소권과 법정 해제권 행사할 수 있죠. 취소권과 법정 해제권이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 시 낙약자에 대하여 자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낙약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계약 당사자니까. 근데 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권리를 볼게요. 자, 낙약자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할 수 있습니까? 자, 낙약자의 규칙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계약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상관계에서의 제3자 지위요. 제3자는요. 자, 요 말들 이게 중요하죠.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요약자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그리고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권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의사표시, 자,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3자가 아니라 요약자와 낙약자이죠. 그리고 또한 제3자는요. 제3자 보호규정 108조에서 110조 사이에 그 제3자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는 않죠. 그리고 계약관계의 청사는요. 계약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익자가 낙약자로부터 이행을 받은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낙약자는요. 자, 수익자에게 원상회복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요. 자, 문제 해결. 요약자 갑은요. 낙약자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제3자 병은요. 낙약자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잘 한번 정리해야겠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보겠습니다. 자, 해약금 효력이에요. 해약금의 효력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해약금이요. 일단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죠?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죠.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자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자, 상대방에게 교부를 했어요. 그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로서는 이를 포기함으로써 반면 수령자로서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 요건이에요. 세 가지. 자, 유효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 포기, 배액 상환 등 적법한 방법에 의한 행사 여야일 것이고요. 세 번째,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유효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되죠. 일단 주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돼야 돼요. 그 해약금에 의한 해지는 자, 우선 주된 계약의 내용에 흠결이 없어야 되고요. 계약 자체도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계약금 계약의 유효한 성립. 자,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 그래서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가 전부 이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맨날 사례에서 나오는 거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만 하고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나 또 자,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약금에 해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은 그 약정된 계약금 전부를 지급해야만 자, 계약금 계약이 이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물성 준수. 전부 이행이 있어야만 해요. 뭐 말만 한다거나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한다. 자, 이때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할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 많이 나오죠. 많이 꼽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 포기 또는 배액 상환 등 적법한 방법에 의한 행사일 것이죠. 포기 또는 배액 상환 등 적법한 방법에 의한 행사일 것.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경우 여러분 이 부분 자, 해약금에 의한 자, 해제를 할 경우 교부자는요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족하죠. 별도로 자, 계약금에 대한 자, 포기 의사를 자, 밝힐 필요는 없죠. 반면 자, 수령자는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자, 해제권을 행사합니다. 그죠? 배액을 상환하여 수령자는 이때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죠? 반드시 현실 제공이 있어야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 그러나 자, 상대방의 수령 거부나 수령 곤란 시 이를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어야 하지만 자, 반드시 자, 상대방의 수령 거부나 자, 수령 곤란 시 이를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죠? 다만 자, 해약금 제공이 적법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해제권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안에 다시 적법한 제공을 한 때 계약 해제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요. 요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돼요. 이행 착수 전의 의미라는 게 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그 당사자 일방은요. 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해제권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기 채무의 이행에 착수한 후에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어요. 자기 채무의 이행에 착수한 후에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어요. 당사자 간의 이행기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의 착수는 정도죠. 정도가 문제되죠. 이행 착수기 정도. 이행의 착수. 자, 이행의 착수요. 정도. 자, 이행의 착수는요. 단순히 이행의 준비 행위만으로는 부족하죠.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요. 매수인이 약정된 기한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것도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자, 해제 효과요. 해제 효과. 그 계약의 소급적 실효예요.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있으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있으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 불발생이요.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 자, 법정 해제의 경우와 달리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의 착수 전에만 가능하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 불발생이요. 중요합니다. 이거. 배상의 감경 규정 부적용이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약금의 해제를 할 경우 배상액의 감액 규정 적용되지 않고요. 법정 해제권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유보는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 이것도 저장이 너무 좋죠? 약술하시오. 그 다음이요. 담보책임 문제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용익권능으로 제한되는 경우, 두 번째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의 담보책임. 이것도 뭐 여러분 워낙 중요한 쟁점이죠. 워낙 중요한 쟁점이니까 자 저장해 놓고요. 일단 갑은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은요. 근데 을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요. 자, 엑스토지의 등기를 격려하였는데 이미 제3자 병이 전세권자로 사용하고 있으면요. 을은 갑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술하라 이거거든요. 그 다음 2번이요. 을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엑스토지 등기를 격려한 상태죠. 저당권자 A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잃게 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가 이미 매매대금을 을이 매수해서 엑스토지 등기를 격려했는데 제3자 병이 전세권자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선순위 용익권자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매수인 을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엑스토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매도인 갑에게 뭘 요구할 수 있죠?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죠? 그래서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용익권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용익권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입니다. 의요.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용익권 등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책임을 말하죠. 요건이요. 요건을 좀 적어야겠죠, 여러분? 요건. 여기서 이 요건이요. 첫째.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요. 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 등 타인의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그 용익 권능에서 제한되어 있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을 위하여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 제575조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등기된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임차권 등 타인의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그 용익권 등에서 제한되고 있어야 돼요.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요. 그리고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여야 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에도 575조 적용되고요. 다음, 담보책임의 내용이요. 담보책임의 내용. 일단 첫째, 해제권이요. 해제권.
용익권능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죠?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이요. 마찬가지로 선의의 매수인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동안만 존속합니다.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자, 선의의 매수인 을은요. 용익권능의 제한으로 인해서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그죠?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1년이 되죠? 자, 매도인 갑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을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요. 엑스토지 등기를 격려했는데 저당권자 A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잃게 된 경우죠. 자, 을은 갑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수인 을이 잔금을 지급했는데요. 매도인 갑의 그 채권자에 의한 A죠. 저당권자 A의 저당권 실행되어서 매매 목적물인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인 을이 취득하지 못한 경우 마찬가지로 계약의 그 해제 혹은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되겠죠. 이때 목차, 두 번째 목차, 저당권 등의 실행에 의한 경우에 담보책임 문제요. 의 적어야죠. 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 실행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담보 책임을 말합니다. 책임입니다. 행사 요건이요. 첫째, 매수인이 자기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일 것이죠. 매수인이 자기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일 것. 그 다음 매수인의 선악 불문하고요. 이때 매수인이 자기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일 것. 즉, 매매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자기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매수인 선악 불문하고요. 그 다음 판례 입장 한번 볼게요. 일단 이런 경우가 있죠. 판례 입장에서 매수인이요. 매매 목적물에 관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매매 대금의 지급에 가름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576조 1항 담보 책임을 면제해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었더라도 576조 소정의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즉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렇게 함으로써 매매 대금의 지급에 가름하기로 약정했다. 이때는 그 576조 소정의 담보 책임을 매도인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를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 책임 면제해 주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소정의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담보 책임 내용이요. 일단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용익권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와 달리 매수인은 선악이 관계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선악이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악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그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를 입었다?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정함이 없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요. 사안의 경우 매수인 을은요. 저당권 설정에 대한 선악의를 불문하고요. 저당권 설정에 대한 선악의를 불문하고 매도인 갑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매수인 을은요. 저당권 설정에 대한 선악의를 불문하고 매도인 갑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매수인의 선악이 차이가 있죠.
자, 징역의 특수한 해제. 글쎄요, 이 부분은 글쎄요, 이게 부담부징역인가요? 그렇죠? 징역 문제. 이미 기출됐기 때문에 이건 거는 자 지금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징역된 문제, 연착된 승낙 봤죠? 그 다음에 동시행변권 문제가 되죠. 자, 동시행변권 이것도 뭐 기출이 되지만 동시행변권 워낙 중요한 쟁점이니까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체크해놔야죠. 2017년 5월 15일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에게 얼마?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과 동시에 계약금 1억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4억을 6월 1일 수령하기로 하죠. 잔금은 6월 25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행을 했습니다. 자, 갑과 을이 동시 항변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약속하시오. 그럼 동시 이행 항변권 요건 검토하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뭐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 1번 문제의 제기요. 그래서 자, 갑과 을은 일단 무슨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죠.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일단 쌍무 계약이죠.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그 요건이 문제죠. 그래서 요건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의 성립 요건이요. 첫째, 일단 그 채무가요.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존재해야 되죠. 대가적 의미 채무가 존재할 것. 두 번째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게 있어야겠죠. 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게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 자, 불안해 항변권 나와줘야 되죠. 네, 불안해 항변권 원칙과 예외에 나눠가지고 불안해 항변권까지 나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선의 의무의 채무자 같은 경우 예외 그런 것들 언급해주면 되고,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 이행 또는 뭐죠?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해야겠죠. 다시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의 해결이에요. 일단 문제 제기 다시 볼게요. 동시항변권 그 요건. 자, 성립 요건 첫째,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존재해야 될 것. 뭔 말입니까 이거? 대가적 의미의 채무. 한마디로 동일한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이 서로 자, 채무를 부담하여도 별개의 원인으로 생긴 때 또는 동일한 쌍무 계약에 의해 생겼더라도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을 때 이때는 자, 동시행변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동일한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 이어야 되고 또 대가적 의미를 가져야 된다. 대가적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 키워드죠. 상대방 채무가 변제게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 채무가 변제게 있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게 있지 않으면 항변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자, 상대방보다 먼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선이행 의무자. 이게 문제가 되죠. 이행 의무자의 경우 동시 이행 자, 항변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죠. 자, 언제? 자, 상대방의 선의 의무자라도요. 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 자, 이때 이행을 지체한 선의 의무자도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동시에 항변권 주장할 수 있죠. 예외입니다. 네, 불안해 항변권이요. 자, 선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이런 거 적어줘야지. 선의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자,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자, 반대 급부의 이행을 구하기 곤란할 현저한 사유
있는 때에는요, 선이행 의무자, 동시행의 항변권 인정됩니다. 불안해 항변권. 그죠? 선이행 의무자에게 동시에 항변권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요, 상대방이 자기 채무이행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했을 것. 상대방이 자기 채무이행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했을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자, 문제 해결이에요. 자, 상무계약은요, 당사자로서 자, 변제기가 도래한 후, 자,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자, 구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 되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성립 요건, 대가적금의 채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이행적으로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이죠. 네, 문제 해결. 상무계약은 당사자로서 변제기가 도래한 후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갑과 을의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저장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장. 대금지급 거절권 받고요. 중요하죠, 이것도 쟁점. 자, 일단 요일권에 제한되는 경우 담보 책임 또 사례가 봤으니까, 자, 이거는 잠깐 끊었다가 이번 영상에서 잠깐 끊었다가 계속 출제 가능한 테마, 여러분 출제 이력 테마 요거 중심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한 번 더 보도 되시지만 일단 기출문제는 아무래도 올해 시험에는 아무래도 안 나오겠죠? 네,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최신과 출제 유력 테마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올 테마 중심으로 많이 그 문제를 업로드한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시면 분명 시험장에서 웬만한 거 다 걸립니다. 네. 100%는 아닐지라도 웬만한 합격하는 데는 정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모든 쟁점 테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쇼터데이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먼저 믿으시고 자, 쇼터데이에서 열심히 훈련하시면 합격하신다 이거죠. 네. 일단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